안녕하십니까. 휴식주의자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요르단전, 또다시 무승부입니다. 이번 요르단전의 경우 전석이 매진되었습니다. 오랜만에 국대 경기가 매진된 것인데요. 대한민국 대표팀의 승리를 기원하며 평일 저녁에 많은 사람들이 수원 월드컵 경기장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만전에 이어 또다시 1대1 무승부가 나왔습니다. 이른 시간에 선제골이 나왔으나 이후 동점골을 허용했습니다. 다시 리드를 잡고 승리를 하기 위해 애썼지만 결국 승부를 뒤집진 못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만든 영상인 3월 A매치를 앞두고 영상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7차전과 8차전 경기를 모두 승리했다면 6월에 9차전과 10차전을 신경 쓸 필요 없이 월드컵 본선 진출을 확정지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대한축구협회와 홍명보 감독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더라도 그래도 대한민국 대표팀이 두 경기 모두 승리해 여유롭게 내년 월드컵 본선으로 가기를 바랬습니다. 충분히 두 경기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저의 바람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두 경기 모두 그것도 대한민국 홈에서 열린 경기였는데도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선제골을 넣었는데도 동점골을 먹히며 무승부로 끝났기에 아쉬움이 더 컸습니다. 경기 후 인터뷰 과정에서 나온 홍명보 감독과 몇몇 선수들이 한 발언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홈에서 선수들이 부담을 느낀다며 집중할 수 없게 하는 무언가가 있다며 그것에 대해 잘 모른다고 답한 홍명보 감독의 인터뷰 발언, 그리고 잔디 관련해서 불만을 요구했던 손흥민 선수의 인터뷰 발언. 저는 이런 인터뷰 답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하고 싶습니다. 오만과 요르단은 이슬람 국가들입니다. 현 시점은 이슬람교에서 제일 중요시하는 라마단 기간입니다. 라마단 기간에는 태양이 떠 있는 동안에 금식을 합니다. 즉 음식을 먹지 않는다라는 소리죠. 건강 관련해서 핸디캡을 안고 경기를 뛰는 겁니다. 컨디션 측면에서 한국 선수들보다 나쁘면 나빴지 결코 좋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잔디 얘기를 하던데 솔직히 말해서 오만전이 열렸던 고향의 잔디는 좋지 않았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번 요르단전이 열렸던 수원의 잔디는 고향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수원 삼성의 코리안컵 일정까지 강제로 조정하면서 비교적 괜찮은 퀄리티의 잔디에서 경기를 치렀습니다. 오만전은 몰라도 요르단전은 잔디 탓을 할 수 있는 경기가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오만과 요르단 모두 똑같은 잔디 조건에서 경기를 치렀습니다. 한국이 우세를 점할 수 있는 상대로도 그런 경기력과 결과를 내놓고 저렇게 말을 한다? 굉장히 비겁하게 느껴졌고 화가 났습니다. 결론을 말하자면 변명의 여지가 없는 대한민국의 실력 부족으로 인한 2연속 무승부였다고 이렇게 평을 합니다. 이번 두 경기의 경기력 그리고 경기 후 인터뷰 내용 다 마음에 안 들고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들을 넘어 제가 정말로 걱정하는 부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에 대해 말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피파 랭킹 포인트 감소입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2024년 12월 공식 피파 랭킹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피파 랭킹은 23위입니다. 요르단의 피파 랭킹은 64위이고 오만의 피파 랭킹은 80위입니다. 대한민국보다 피파 랭킹이 낮은 두 국가에게 비겼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피파 랭킹 포인트가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월드컵 조추첨 시 포트 배정에 있어 곤란한 일을 겪게 됩니다. 바로 한국이 이 포트에 배정될 가능성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우선 포트 배정에 대해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피파 월드컵에는 포트 배정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참가국을 피파 랭킹이 높은 순부터 낮은 순까지 나열한 뒤에 4개의 포트로 나눕니다. 제일 잘하는 국가들의 모임은 포트 1이 되고요. 그 다음은 이제 포트 2, 포트 3, 포트 4 이런 식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리고 이 포트에서 한 국가씩 골라 월드컵의 조가 나오는 것입니다. 2026년 피파 월드컵의 참가국은 이전의 32개국에서 48개국으로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비해 이 포트에 들어가기 쉬워질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만약 한국이 약팀에게 잡히지 않고 일본처럼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줬더라면 아마 한국은 이 포트 배정을 확정지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번 2연속 무승부로 인해 포인트를 깎아먹어 이 포트에서 멀어지고 피파 랭킹이 낮아질 가능성이 존재하며 3포트로 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제가 말하는 문제는 이 부분입니다.
만약 대한민국이 3포트로 내려간다면 1포트와 2포트의 팀을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만나게 됩니다. 2포트에 속해 있었다면 중전급 강호들을 피하면서 비교적 유리한 위치를 잡을 수 있었을 텐데요. 그러한 장점을 누릴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월드컵 토너먼트 진출 난이도가 상승하게 됩니다. 한국의 월드컵 본선 진출 이유 그리고 한국의 월드컵에서의 목표를 고려하면 큰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9차전과 10차전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순위표를 살펴보기 전에 제가 오늘 새벽에 열렸던 이라크 대 팔레스타인 경기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설마 했는데 이라크가 패배했더군요. 그것도 1대2로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이 경기 결과를 통해서 팔레스타인은 B조에서 처음으로 승리를 거두게 되었는데요. 참, 팔레스타인에게 고마워해야 될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실력으로 올라가길 바랬는데 이렇게 타인의 불행이나 요행을 바라는 그런 지경까지 오게 되다니 씁쓸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대한민국은 여전히 1위를 유지하게 되었지만 요르단과 이라크에게 쫓기는 다소 불안한 위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백척간두의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이라크가 미끄러져 준 게 감사한 일이죠. 왜냐하면 9차전 이라크 원정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었거든요. 만약에 대한민국이 이라크에게 패배하지만 않는다면 무조건 다음 10차전 경기와는 상관없이 무조건 월드컵 본선 진출을 확정짓게 됩니다. 심지어 이라크한테 패배한다고 하더라도 요르단과 오만 같은 9차전인 경기인 요르단과 오만 경기에서 무승부가 나와도 월드컵 본선 진출을 확정짓게 됩니다. 문제는 두 가지 경우입니다. 첫 번째는 이라크가 9차전에서 대한민국을 상대로 승리하고 요르단이 오만을 상대로 승리할 경우입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요르단이 대한민국하고 승점 16점으로 동일한 승점을 갖게 됩니다. 다만 골득실 역전으로 인해 한국은 1위 자리를 무조건 요르단에게 내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10차전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또 다른 경우의 수인데요. 이라크가 이기고 오만이 이긴다면 한국은 조 1위를 유지하되 요르단과 오만이 승점 13점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0차전에서 한국이 쿠웨이트한테 패배하고 요르단이 이라크를 이기고 오만이 팔레스타인을 이긴다면 경우의 수에 따라서 조 3위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조 3위로 떨어질 가능성은 많이 낮은 편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골득실이 플러스 7이고 오만의 골득실이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이를 두 경기 만에 극복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네, 하고 싶은 말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어떤 말로 끝낼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 말 말고는 생각나는 게 없습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대한민국의 황금 세대를 위해서라도 빨리 나가주시길 바랍니다. 뭐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듣진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안 외치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적고 마무리를 짓고자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축식주의자에게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올해 열릴 피파 17세 이하 월드컵 티켓이 걸린 2025 AFC 17세 이하 아시안컵 그 대회에 참여할 선수들 중 주목할 선수들에 대해 얘기하는 영상을 찍을 예정입니다. 그 영상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